자, 김만배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김만배가 이제 폭로를 하는데, 김만배 남욱에 남우구의 회유가 있었다. 동생들 좀 살려달라. 이재명에게 돈 줬다라고 거짓 진술을 맞춰달라고 이제 변호사인 남욱이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가 이런 얘기도 하네요, 보니까. 지들도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대장동 건은 이제 이 유동규의 진술 하나만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검사들이. 60명의 특수부 검사가 달라붙어서 이재명 털라고 하는 건데 지금 하나도 안 잡혔어요. 오히려 무죄 심증만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딜레마에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은 내년도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거까지는 질질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유동규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다 깨져버렸어요. 1,000만 원 뇌물을 본인이 쓴 것 같다 또는 뭐 정진상 김용에게 준 것 같다. 뇌물을 줬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면서 병원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유동규의 진술 신빙성이 다 깨졌습니다. 더군다나 유동규는 뭐 2022년도 9월 26일 날 이재명 대선 자금을 폭로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전후에 보면은 검사와의 단독 면담을 32시간 동안 합니다. 조서도 없이. 장기한 면담을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9시간, 7시간 막 만나서 뭘 합니까? 진술을 맞추고 있나요? 아니면 무슨 시나리오를 짜고 있나요? 하기 때문에 진술 신빙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김만배가 나는 팩트만 말하겠다며 남욱의 제안을 거부했는데 남욱 논리가 뭐냐면 남욱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겁에 질려서 그렇게 말했대. 남욱 논리가 자기는 안종범이 되어야 되겠다. 다 풀고 나서 가볍게 해서 천처받아서 나오겠다. 안종범이 되어야지 형량이 작아진다라고 했고 나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 김만배가 나는 그냥 팩트대로 가련다. 형길 갈 테니 너는 너 길 가라고 했다. 제안한 거예요. 동생들 좀 살려달라고. 남욱이 동생들 좀 살려주세요. 진술 좀 맞춰주세요. 얘기한 게 사실인가요? 네. 자, 자기가 안종범이 되겠다고 한 게 맞고요. 안종범 얘기는 이동하면서 밑에서 둘이 있을 때 했대요.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가 아니라 진술 좀 맞춰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건가요? 네. 법정에서 이제 폭로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본인 살겠다고 이재명 대표한테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 맞춰줍니까? 이 수법은 많이 봤던 수법이죠. 유동규의 진술 32시간 동안 진술 맞추기는 이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데가 한 58명의 검사들, 특수부 검사들이 주축이 된 검사들이 맡고 있는데 어미준 검사입니다. 어미준 검사실에서 이제 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윤석열이 철저히 보호해주고 있죠.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6,000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의 어미준 감찰 파일 내용이 있어요. 이재명 수사의 총괄자입니다. 어미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부장인데 한명숙 모해 의증의 피의자였다 하는 거죠.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검찰총장을 떠나면서 6,000페이지 분량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감찰 내용이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숨기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어민준 검사는 보면 뭐냐면은 한만호 주장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입니다.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서 한명숙에게 돈 안 줬다라고 한만호가 계속 얘기했는데 그것을 탄핵하기 위해서 이 한만호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던 재소자 11명에게 접근해서 갖가지 거짓 증언을 회유하고 압박했습니다. 검사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대검 감찰부는 한은상 증언을 기초로 해서 어미준이 재소자 증언 조작의 핵심 역할을 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서 보고서에 담았던 거죠. 대검 감찰부는 어미준을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 피의자로 전환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분위기였고 나아가 예비 공소장까지 준비까지 다 했었는데 윤석열이 막았던 거죠. 윤석열이 막아서 더 이상 추가 진행을 못한 겁니다. 6,000페이지 분량을 꽁꽁 봉인을 해놓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어미준 감찰 내용이 참 충격적이다. 이런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고 최선봉에 서서 하고 있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건을 어떻게 조작할 줄 압니까?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대장동 건은 완전히 속된 말로 나가리다. 안 된다는 거죠. 사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재명이 돈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걸렸으면 벌써 걸렸지. 진짜 이건 검찰권을 남용하는 겁니다. 58명의 검사들 투입해서 특정인을 죽이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기간에 관계없이 투두리에 잡는 이런 수법을 누가 쓰는 겁니까? 특수부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탄핵해야 되는 거야. 검찰권의 심각한 남용입니다. 대한민국 민생수사를 해라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 잡히겠다고 검사 58명을 투입해? 특수부 검사들을? 이건 사법 사냥이죠. 대한민국 권력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특히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장관의 차기 강력한 대통령 선거 경쟁자 아닌가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적 권력 쟁취를 위해서 검사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탄핵을 해야 되고, 탄핵 사유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 사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시행령으로 돌파를 해서 사법권을 완전히 무력시켰어요. 국회 입법 권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시행령으로. 헌법재판소를 형해화시켰어요. 판결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지금 검사들한테 수사권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구 행사하잖아요. 그 자체가 탄핵사유 아니에요. 헌법 위반이죠. 말할 게 뭐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힘쓰고 있는 게 검찰 압제와 검찰의 독재, 검찰의 협박, 이걸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힘쓰고 있는 거잖아요. 무서워서 야당 의원들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잖아요. 언론도 말도 못 하고 무서워서, 검찰이 무서워서. 그래서 당장 이 검찰권을 몰아내야 됩니다. 검찰 독재, 검찰 쿠데타죠, 일종의. 이것을 몰아내야 되지. 안 그러면 좀 대한민국 국민들 자꾸 불쌍하게 생겼습니다. 하루속히 한동훈 장관부터 차근차근 탄핵해야 된다. 탄핵하고,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야당, 이 참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야당 특히 수박 의원들 169석이나 몰아줬는데도 내부 총질만 하는 그 수박계 의원들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총질은 바로 여당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 야권이잖아요. 지금 본인 스스로가 여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의원들도. 화살을 정권을 향해서 정권의 잘못된 비판을 위해서 써야지 내부 총질하는 데 쓰면 안 되는 거지. 야권의 본성은 정부를 비판하는 거예요. 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본인의 본인의 존재의 의미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정말로 한심합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을 해야 되는 거죠. 김건희 특검.